안녕하세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신마비 환자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간병인의 충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신마비 환자 치료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신마비라는 것은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을 완전히 잃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의지대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신마비 환자들에게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치료법들은 손상된 척수의 축삭 재생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둘러싼 미엘린 수초의 재형성을 돕고 뇌와 신경계의 놀라운 적응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은 전신마비라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도 깊은 이해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명 연장을 넘어 환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의 작은 즐거움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이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매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들이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줄기세포 치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척수 손상 치료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유도 만능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와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는 요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은 줄기세포가 손상된 신경조직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손상된 축삭과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하여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부위에 주입되면 마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건축가처럼 작용합니다. 이들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으며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여 손상된 부위의 회복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줄기세포는 스스로 신경세포로 분화하거나 주변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직접적인 신경재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신경 연결망을 재건하고 끊어졌던 신호 전달 경로를 복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임상 1상 및 3상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줄기세포의 척수 주입은 매우 안전하며 부작용도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이 치료법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가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기능, 회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치료법은 바로 척수 자극 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은 전기 자극을 사용하여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비된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막의 척수 자극, 즉 ESCS는 만성 척수 손상 치료에 최근 도입되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꺼져 있던 신경회로에 다시 전기를 넣어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척수 자극 치료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신경망이 더 이상 뇌로부터 효과적인 신호를 받지 못할 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주어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자극은 척수 내의 잔존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마비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결국은 환자가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운동 기능 회복에 대한 놀라운 잠재력이 입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비로 인해 움직일 수 없던 팔다리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치료를 통해 보행 능력을 되찾거나 손과 팔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등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척수 자극 장치는 작고 얇은 전극을 척수 주변에 삽입하고 이 전극에 연결된 배터리와 제어 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세한 전기 자극을 전달합니다. 환자는 외부 컨트롤러를 이용해 자극의 강도나 패턴을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정교하고 맞춤화된 자극 패턴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환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약물 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 직후 발생하는 심각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약물과 장기적으로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에는 심한 염증 반응이 뒤따르는데 이 염증은 추가적인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장기적인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신경세포의 세포자멸사를 막아 손상된 신경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댄싱분자 치료법이라는 흥미로운 이름의 치료법은 손상된 척수 조직을 복구하는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자극하는 특별히 설계된 분자를 사용합니다. 이 분자들은 척수 손상 부위에 주입되면 마치 정교하게 춤을 추듯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다시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치료법은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될 정도로 그 효과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상된 척수의 성상, 세포에서 생성되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회복을 방해하는 핵심 물질임이 밝혀졌으며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여 척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바는 일반적으로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척수 손상 후에는 그 양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신경 재생을 방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약물은 신경 회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손상 자체를 복구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기능적 회복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마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첨단 치료법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기능을 되찾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재활 없이는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는 손상된 신경계가 다시 기능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이자 환자가 남은 신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활동 기반 치료와 로봇 재활은 환자의 회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활동 기반 치료는 특정 기능적 움직임, 예를 들어 걷기나 팔, 들어 올리기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경계의 가소성을 자극하고 손상된 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 강화 운동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직접 연습함으로써 뇌와 척수가 해당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리치료는 근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이동성, 균형, 그리고 협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비 환자들은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위축, 관절 구축, 골밀도 감소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데 물리치료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는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하여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치료는 근육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어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환자가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수 없더라도 근육을 움직이고 보행 훈련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뇌와 근육 간의 연결을 다시 강화하고 잊혀진 움직임 패턴을 재학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작업 치료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상지,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환자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식사하기, 옷 입기, 개인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부터 직업 활동이나 취미 생활에 필요한 세밀한 손동작까지 훈련함으로써 환자의 자립심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로봇 시스템과 외골격은 환자들이 보행 능력과 전반적인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환자의 움직임을 보조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올바른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로봇 재활은 치료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에게는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상현실 VR 기술과 결합된 재활 프로그램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이 더욱 몰입감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재활 치료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며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수술적 치료 또한 척수 압박을 완화하고 혈액 공급 부족, 즉 허혈을 줄여 회복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기에 적절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2차적인 신경 손상을 줄이고 전반적인 결과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경 손상 초기 단계에서 빠르고 정확한 개입이 미래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척수 손상은 골절된 뼈 조각이나 탈출된 디스크 등에 의해 척수가 직접적으로 압박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척수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수술은 이러한 압박 요인을 제거하여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손상 후 가능한 한빨리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신경세포가 허혈 상태에 오래 노출될수록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또한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불안정한 척추는 추가적인 신경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속 고정물 등을 사용하여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장기적인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의 발전은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적 치료는 신경 손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치료법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로원 유니버서티 연구진이 개발한 혁신적인 주사형 생체 재료입니다. 이 하이드로젤은 척수 손상 부위에 주입되면 마치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흉터 형성을 막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척수 손상 부위에 흉터 조직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신경 재생의 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후에는 섬유화세포와 같은 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흉터 조직을 형성하는데 이 흉터 조직은 신경 재생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하이드로젤은 이러한 흉터 형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미세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 인자를 방출하여 신경 재생을 촉진합니다. 마치 도로가 끊어진 곳에 임시 다리를 놓아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체 재료는 인체 친화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적으며 주사 형태로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이드로젤은 생체 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그 역할을 다한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들은 전신 마비 치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된다면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혁명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신 마비 환자의 간호와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욕창 예방과 관절 이동성 유지는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욕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창은 심한 통증과 감염을 유발하며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자세 변경, 피부 상태의 세심한 관찰, 압력 분산 매트리스 사용, 적절한 영양 공급 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마비된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굳어버려 관절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구축은 통증을 유발하고 재활 치료의 효과를 저해하며 환자의 독립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간병인이나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규칙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동 운동, 능동 보조 운동 등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지마비 환자들도 적절한 지원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환자 맞춤형 보조기구의 사용, 집안 환경의 개선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등, 그리고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술의 활용은 환자의 독립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적응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원 중인 척수 손상 환자들이 사회시설을 방문하여 휠체어, 리프트 등을 직접 조작하는 훈련을 통해 퇴원 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훈련, 은행이나 마트 방문 훈련, 경사로 오르내리기 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전신마비 환자를 위한 간호와 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역할은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신마비 환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간병인의 충격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표현은 사실 현대의학과 재활, 과학이 이뤄낸 놀라운 진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줄기세포 치료, 척수 자극, 첨단 약물 치료, 로봇 재활 등 다양한 최신 치료법들이 융합되어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느끼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신마비 환자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의료진, 과학자, 그리고 간병인들은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러한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은 전신마비 환자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환자의 강한 의지,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진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가족과 의료진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간병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며 환자가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간병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동반자이자 희망을 불어넣는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 모든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으며 전신마비 환자들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맞춤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와 같은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은 환자의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등 마비된 기능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환자들이 잃어버린 독립성을 되찾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어 모든 전신마비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신마비를 불치병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끊임없는 도전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모든 전신마비 환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